조국으로 인해 수많은 이면들이 드러났고 숨어있던 이들이 튀어나왔다. 가려져 있던 실감되지 않던 진짜 적폐들의 등장이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 적폐를 해결하는 방법론에서는 아직 의문이고 더 강해져야겠지만 적어도 진짜 적폐가 세상에 나왔다. 조국 개인과 조국의 가족은 많이 힘들겠지만 이 고난을 돌파하겠다는 각오는 지난 2달간의 모습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니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이 무게는 미룬 채 약간은 거들 뿐이다. 조국 전쟁에서의 팩트 체크는 워낙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는 각자의 의무이자 능력이다. 눈만 크게 뜨고 듣고자 하는 귀만 있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다. 조국 전쟁을 통해 봐야만 하는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면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꽤 많이 드러났지만 배경 지식이 없다면 여전히 뿌옇다. 현상은 모두에게 보이지만 분석은 별도의 개인적인 능력이 필요해서다. 검찰은 왜 개혁돼야 하는가? 조국 전쟁으로 가장 큰 명분을 얻은 사안이다. 검찰은 개혁되어야 하지만 박근혜 파동을 겪으면서 명분은 희미해졌다. 검찰은 조국 전쟁을 통해 검찰의 초안 모습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고 일각에서는 검찰 쿠데타라고까지 불린다. 정치에 개입하고 기소권을 남용하고 피해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흘리고 무차별적 압수수색, 이중잣대로 사안들을 대하며 표적하여 검찰의 권한을 극한으로 활용한다. 검찰이 개혁돼야 하는 모든 이유를 보여준다. 검찰이 개혁돼야 하는 명분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단순히 검찰의 권한의 축소만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검찰은 처벌받지 않는 2개의 권력 중 하나이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다.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돈이다. 고위 검찰로 퇴임하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인생 역전을 한 방에 노릴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홍만표인데 고위 검찰로 퇴직한 이후 1년에 100억의 수입을 올리며 오피스텔 컬렉터가 됐다. 각종 비리에 여기저기 엮여 있었지만 그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처벌은 고작 징역 2년이었다. 사법부는 얼마나 조력하는가? 그렇다고 검찰 스스로 이 법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 사법부라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파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부가 파트너가 되어 법조 카르텔이 구축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조합이고 사법부는 그 기대에 항상 완벽하게 부응한다. 적절하게 사법부를 보호할 때만 견제하며 법조 카르텔의 방어를 위해서는 힘을 모은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라는 희대의 개소리 슬로건을 향유하며 지멋대로 판결하며 비판을 금지하는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다. 언론은 왜 멍청해 보이는가? 이 슬픈 사진 하나가
우리 언론의 자화상이다. 과연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하여 중국집 배달 아저씨한테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언론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번 별도 포스팅으로 정리했었다. 나쁜 놈, 게으른 놈, 멍청한 놈의 완벽한 조합이 현재의 언론의 모습을 완성시켰다. 기자들이 가장 먼저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 사안은 언론사의 수익 모델이다. 하지 않음의 악랄함. 적폐스러운 것들이 부패하고 추악해 보일 때는 뭔가 막 시끄러울 때다. 그런데 검사, 판사, 경찰, 기자의 진정한 힘의 근원은 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스템의 구멍을 만들어버린다.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엄벌하지 않고, 보도하지 않으면 죄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은 일이 된다. 이것은 권한을 권능으로 만들어버린다. 시끄러워졌으면 진지한 표정으로 조용히 시간을 끌어주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서 잊혀질 때쯤 판사가 반성을 하지 못하게끔 도와준다. 이런 방식의 그들 입장에서의 선순환은 카르텔의 존재 이유를 그리고 유지 이유를 제공한다. 이호성을 보면 조국이 보인다. 사실 지금 조국 전쟁에서 보이는 많은 모습들은 5년 전의 사건, 이호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였던 모습들이다. 그래서 검찰의 모습을 예상하고자 한다면 당시의 사건을 참고해보면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호성 때는 검사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했다. 이제 조국 전쟁에서는 대놓고 하고 숨기지도 않는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부끄러운 조작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들은 검사로서 당당했다. 그리고 그들의 확증 편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인망으로 긁어서 뭐든지 골라낸다. 결국 검찰은 이호성을 대중들에게 간첩으로 각인시키고 여권법 등으로 유죄를 획득해냈다. 이 엄청난 사건에 개입된 자들은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특히 담당 검사들 이시원, 이문성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에게 속았단다. 이래서 검사들이 계속 나빠진다. 어찌 됐든 검찰에 대든 사람은 몇 년을 죽을 만큼 힘들었고 검사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었다. 조국이 제시한 도덕률. 조국이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한다. 조국이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치자. 그렇게 나쁘다면 조국이 도덕률의 기준이 되게끔 하면 된다. 나는 조국처럼 저인망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긁어대면 표창장 정도밖에 거론 못할 정도로 살 자신이 없다. 그래서 조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고 앞으로 저렇게 살 생각도 없다. 적어도 조국을 나쁜 놈으로 치부하는 공인들에게는 같은 도덕률을 적용해줘야 한다. 조국 비난에 대한 선의를 믿는다. 그렇기에 그들이 이 사회의 공인들의 도덕률을 위해서 그렇게나 소리 높여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거라고 생각한다. 조국의 도덕률이 공인들에게 공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적폐청산을 의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된다. 같은 기준, 같은 방식, 같은 양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된다. 위선이라고 했는가? 위선이라 함은
이 도덕률을 스스로 나서서 자신에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채 공공을 위해서라는 명분의 가면을 쓴 채 비난을 일삼는 자들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인데 이제는 정도를 넘어섰다. 특히 악용하는 자들에 의해 이 자유가 무용화되는 그 포인트를 잘라내야 한다. 단순히 가짜 뉴스뿐만이 아니라 막말, 아무말, 거짓말, 물지성의 주장, 폐륜적인 언어 등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엘리트에 대한 과대평가. 엘리트들은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사회에서 엘리트가 필요한 부분에 잘 활용한다면, 사회 발전에 있어서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스펙주의와 타이틀에 편협하게 찌들어서 엘리트를 심하게 과대평가해왔다. 스스로도 스펙과 타이틀만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받아들였다. 그 엘리트가 가진 전문성이 아니라 그 엘리트의 학벌과 타이틀로 평가해왔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엘리트라며 이 사회에서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과대평가받는다. 직접 자신을 스펙과 학벌만으로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이들과 대화해보고 일해보고 마주해보라. 저것을 강조하며 들이미는 이들일수록 그것의 편협함으로 노력하지 않은 모든 부분에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상하게도 전혀 능력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한 조언을 하려 한다. 사회도 과대평가하고 스스로도 과대평가한다. 이제 우리 사회의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 젊은 꼰대들이 선택한 스승. 우리 사회에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좋은 스승을 선택할 생각이 없다.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서 경험과 지혜의 가치가 소실돼 버렸다. 인터넷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그 가치를 자신들도 다 안다며 폄훼하는 젊은 꼰대들이 늘어났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며 가르침을 거부한다. 팩트 거리며 진실에는 관심도 없고 널려져 있는 데이터를 그냥 지식이라 여긴다. 스스로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삶의 지혜의 스승이 될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다며 피곤하다. 그냥 청년의 편을 들어주고 청년의 잘못도 남 탓해주는 사람이 스승이다. 직장에서는 원칙보다는 유연하게 적당히 하는 사람이 좋은 선배다. 깊이 생각하기보다 얕은 생각에 쉽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좋은 멘토다. 어리광을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멘토이자 스승이며 인격자가 된다. 책임감과 사유법을 가르치면 선비가 되고 꼰대가 된다. 그러는 사이 이런 스승들은 우후 죽순처럼 늘어났다. 진짜 지성을 위한 학습은 성인이 돼서 처음, 그리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학습된다. 인터넷에서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다. 청년의 정서를 읽고 대변하는 방법. 고민해야 한다.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제발 너무 쉽게 청년 정치인을 늘려야 된다는 어리숙한 방법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